코가 위로 들리거나 짧아지는 구축 현상이라든지 이런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코를 열어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코끝에 연골 대신에 연골 모양으로 조각한 그런 실리콘 조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비주 쪽에 실리콘이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방법이나 써서 수술을 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상담실장 한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원장 민희준입니다. 실장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공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장님, 네. 자가조직에 대해서는 3편으로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인공보형물은 한 편으로 너무 간단하게 다루는 건 아닐까요? 우선 코 성형에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공보형물은 자가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성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자가 조직들의 장단점을 잘 알면 인공보형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은 실리콘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원장님, 실리콘은 안전한 게 맞죠? 어느 정도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수술 과정 중에 생기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환자의 관리를 제외하고 나면 실리콘 자체로 생기는 염증 반응은 한 약 1~2% 정도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저희 임상적인 경험 수치입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00%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실리콘의 염증 반응은 다른 어떤 보형물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염증의 가능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우리 의사들과 환자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선 의사들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술실에서 조직 손상과 출혈을 최소화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직후에 예를 들면 코 안쪽이 가렵다고 해서 긁거나 만질 때 이런 손톱으로 점막에 상처를 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사우나, 술, 담배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수술 직후 최소 3주간의 금연과 금주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술한 부위에 미세한 혈관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흡연과 음주가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죠. 실리콘은 염증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실리콘으로 인해서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이 보이거나 뚫고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실리콘의 부작용을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이물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피부들이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점점 좋아지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물감을 불편하게 여기셔서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피부가 얇아지거나 뚫고 나오는 문제는 수술 방법으로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생기더라도 빠르게 치료하면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다 심각한 경우에도 우리 실리콘을 제거하면 코에 구축이 오거나 피부가 뚫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는 절대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실리콘을 제거하면 원래 콧대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고요. 다시 높이기를 원하면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실리콘을 쓸 수도 있고, 너무 심해서 실리콘을 다시 쓰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자가진피라든지 늑연골로 수술을 해야 되겠죠. 피부가 얇아지거나 뚫고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죠? 피부가 얇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얇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우리 피부층을 자가진피나 기증진피로 보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콧대에 비해서 코끝은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은 움직임이 적은 콧대 부분에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콧대에서 코끝까지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콧대에서 코끝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L자형 실리콘도 일부 병원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일자형 실리콘을 코끝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끝까지 실리콘을 사용한다. 왜 그런 거죠? 의사들마다 수술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다만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충분한 코끝의 높이와 모양을 간단하고 쉽게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을 코끝까지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실리콘을 코끝까지 사용하고 그 위에 기용골을 올리면 코끝을 좀 더 편안하게 좀 쉽게 코끝의 높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재수술을 위해서 코를 열어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코끝에 연골 대신에 연골 모양으로 조각한 그런 실리콘 조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비주 쪽에 실리콘이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방법이나 써서 수술을 해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많으신 분들이 자신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수술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수술 후에 정확하게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실리콘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실리콘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콧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은 진피와 늑연골이 있는데요. 둘 다 모두 콧대를 충분하게 높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실리콘의 형태가 잘 잡혀서 모양이 좋고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콧대 모양을 내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인 거는 사실입니다. 실리콘의 대체 형식으로 사용되었던 고어텍스입니다. 우선 고어텍스가 뭐죠? 고어텍스는 열이나 약품에 강한 합성 수지를 늘려서 만든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습니다. 고어텍스는 많은 구멍들 사이로 조직이 자라서 조직과 유착이 잘 되고요. 또 실리콘에 비해서 물리적인 압박감이 좀 적고 덜 비쳐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어텍스를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몇 년 전까지는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았고요. 현재도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고어텍스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수축이 돼서 높이가 좀 낮아지고요. 또한 염증 발생률이 실리콘에 비해서 좀 높고 염증이 발생했을 때 치료가 실리콘보다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제거를 해야 될 때도 피부랑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제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콧대에 넣을 수 있는 보형물은 실리콘만 남고 자가 조직으로는 자가 진피나 일부 늑연골 정도가 되겠네요. 네, 실리콘이 아직까지 콧대에서 첫 수술 시에는 90%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쉬입니다. 말랑말랑한 메쉬코 성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메쉬라는 것은요, 폴리카프로락톤 PCL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촘촘한 그물 형태 모양으로 만든 건데요. 귀연골, 비중교 연골을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워서 이렇게 좌우로 비트는 동작도 좀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쉬가 지지물이 되어주는 동안에 흉터 조직이라든지 진피 조직들이 이런 그물망 사이로 자라 들어가게 되고요. 2, 3년 뒤에는 녹아서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죠? 네, 처음에는 녹아 없어진다고 알려졌지만 일부분이 흡수되면서 탄성이라든지 단단함은 조금 줄어들지만 현재까지 관찰을 해본 결과 다 녹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는다고 했는데 녹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 녹는 것보다는 조금 남아서 이런 탄탄한 구조로 지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쉬 사이로 생긴 조직만으로는 코끝의 높이를 지지하기에는 힘도 좀 부족하고 코끝이 나중에 좀 처져서 내려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메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염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위해서 제거를 하거나 제거가 필요할 때 점막이라든지 비중격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이 좀 불가피하고요. 수술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아직 메쉬를 사용한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경과를 보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통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드포어입니다. 네. 좀 생소한데요? 이 매드포어는요, 인조뼈의 일종으로서 쉽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는데 성분은 폴리에틸렌으로서 얼굴뼈 손상이라든지 보건 성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대략 10년 전에 그때쯤에서 비중격 연골 대신에 이런 매드포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가 되었었고요. 매드포어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간유리처럼 좀 매끄러우면서 그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견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 사이로 몸의 조직들이 스며들어서 견고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매드포어의 문제점은요? 코성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코끝 부분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드포어를 움직이는 부분에 쓰게 되면 좀 딱딱함 때문에 주변 조직에 내상을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내상이 좀 쌓이다 보면 매드포어가 안쪽에서 연부 조직이랑 점막을 좀 자극하게 되고 튀어나오는 경우도 종종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매드포어는 한번 염증이 생기면 제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치료가 좀 쉽지 않고요. 또 제거를 할 경우에 주변의 점막이라든지 비중격 일부가 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을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오늘 영상이 네.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안겨줄 것 같아요. 실리콘은 저도 콧대 성형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 고어텍스나 매드포어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메쉬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적은 확률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좀 크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아주 적고요. 그것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코의 모양을 본인에게 어울리게 잘 결정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 성형 후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코는 원래 호흡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술 전에 뭐 비중격 망곡증 같은 증상으로 혹시 숨 쉬는 거에 불편이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함께 개선할 수는 없는지 파악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콧볼 축소라든지 콧뼈 절골을 할 경우에 어느 한 부분이 뭐 너무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수술 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코 수술 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뭐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이와 같이 어제와 다른 느낌이 있으시다면 염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수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1, 2주 후에 시법을 풀고 나면 뭐 더 이상 경과 체크하러 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서 꾸준한 경과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코성형으로 인해서 코가 위로 들리거나 짧아지는 구축 현상이라든지 이런 보형물이 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염증이 발생한 이후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염증 발생 초기에 치료하신다면 거의 100%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셨다면 부작용의 걱정보다는 코성형을 했다는 사실을 좀 잊으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또 이쁘게 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 성형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 실리콘, 고어텍스, 메쉬, 매드포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